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미사일 한 발을 씁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5억 원이에요. 근데 그 드론 가격은 고작 3천만 원이거든요. 5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동 전쟁터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이란이 드론을 수백 대씩 날리면 방어하는 쪽은 억 단위 미사일을 펑펑 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사일 창고가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비용 딜레마를 해결할 무기가 한국에 있습니다. 비호복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이가 중동 시장을 열어젖혔다면 이제는 이 무기가 그 바통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모전입니다.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의 싸움이에요. 미사일이 먼저 바닥나는 쪽이 지는 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양측이 미사일을 쏘고 또 쏘다 보니 어느 순간 창고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때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죠. 설마 현대전에서 미사일이 동난다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중동은 지금 그 악몽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란 계열 무장 세력들이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날립니다. 한 번에 수십 대, 많을 땐 수백 대가 동시에 날아오는 거예요. 방어하는 쪽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요격 미사일을 쏴야죠. 한 발, 두 발, 세 발. 드론이 날아올 때마다 미사일이 하나씩 줄어드는 겁니다. 문제는 드론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기 쉽고 값도 싸니까 계속 찍어낼 수 있거든요. 반면 요격 미사일은 하나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고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조에서 방어하는 쪽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싸움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겁니다. 자폭 드론, 생긴 건 장난감 같아도 실제로는 꽤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가격이거든요. 드론 한 대에 고작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국산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그걸로 군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면 이걸 막는 미사일은 얼마일까요? 한 발에 수십억 원입니다. 드론이 3천만 원짜리라면 요격 미사일은 그것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비싼 거예요. 셈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드론 100대를 날리는데 드는 돈은 30억 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막으려면 미사일 100발, 최소 수천억 원이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중동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싸게 드론을 날리고 방어하는 쪽은 비싼 미사일을 쏘면서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어떤 국방부 예산도 이 구조를 오래 버티기는 힘듭니다. 결국 현대전은 총칼 싸움이 아니라 경제력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드론 한 대 3천만 원입니다. 이걸 잡으려면 얼마짜리 미사일을 써야 할까요? 한국의 천궁이 발당 15억 원이에요. 드론보다 50배 비쌉니다. 근데 천궁이는 그나마 싼 편이에요. 미국의 패트리엇은 어떨까요? 한 발에 약 60억 원입니다. 드론 대비 200배예요. 3천만 원짜리를 잡으려고 60억짜리를 쏘는 거죠. 일반 가정으로 치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훔친 도둑 잡으러 헬기를 띄우는 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어요. 사드는 더합니다. 발당 120억 원이거든요. 드론 한 대와 무려 400배 차이예요. 중동의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라도 이 숫자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드론은 매일 날아오고 미사일 창고는 빠르게 비어가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난 이란의 드론 공습을 막는데 단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는 요격 비용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1조입니다. 이 전쟁이 한 달만 지속돼도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대공포,
솔직히 말하면 좀 구식 이미지죠. 2차 세계대전 영화에서 독일군이 쏘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천궁이나 패트리엇 같은 첨단 미사일 시대가 열리면서 대공포는 점점 무대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거리가 짧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드론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드론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레이더를 피해 아주 낮게 날아오거든요. 고고도를 상정하고 만든 패트리엇이나 사드는 이런 저고도 표적에 오히려 취약할 수 있어요. 반면 짧은 사거리가 약점이었던 대공포는 바로 이 저고도 구간에서 빛을 발합니다. 약점이 갑자기 강점이 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무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비호복합이에요. 30대 군무원 이 씨는 처음 이 무기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싶었다고 했어요. 근데 실물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장갑차 위에 기관포와 미사일이 동시에 달려있는, 딱 봐도 뭔가 다른 무기거든요. 미사일 창고를 채우기 힘든 나라들, 예산이 빠듯한 중소국들에게 비호복합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비싼 미사일 없이도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 해답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비호복합에 달린 30mm 기관포, 탄환 한 발에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5만 원입니다. 비싸봤자 8만 원이에요. 드론 한 대가 3천만 원이니까 탄환 600발을 쏴도 드론 한 대 값이 안 됩니다.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천궁이 한 발 가격이 1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돈이면 5만 원짜리 기관포 탄환을 몇 발이나 살 수 있을까요? 3만 발입니다. 3만 발이에요. 분당 1200발을 쏘는 비호복합 기관포로 계속 쏴도 25분 동안 쏠 수 있는 양이거든요. 미사일 한 발 값으로 말이죠. 함께 탑재된 신궁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당 약 2억 원인데 천궁이 한 발이면 신궁을 7발 넘게 살 수 있어요. 무기 체계 하나를 도입하면서 선택지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기관포를 쓰고 좀 더 먼 표적엔 신궁을 쓰면 되니까요. 중동의 한 나라 국방부 관계자가 이 숫자를 처음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던 게 이거였다고요. 비싼 미사일을 끝없이 소모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 비호복합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호복합, 이름부터 좀 독특하죠. 비호에 복합이 붙었어요. 복합이라는 단어에 이 무기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무기를 하나로 합쳤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방산 역사상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무기는 비호복합이 최초입니다. 플랫폼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비호예요. 장갑차 형태의 이동식 대공 시스템이죠. 여기에 LIG 넥스1의 신궁 미사일을 얹은 겁니다. 두 회사가 협력해서 만든 합작품이에요. 천희도 이 두 회사가 함께 개발했거든요. 말하자면 이미 호흡이 검증된 파트너십인 셈입니다. 구성을 보면 30mm 기관포 2문, 그리고 신궁 미사일 4발이 함께 탑재돼 있어요. 기관포와 미사일이 한 몸에 달린 거죠. 운용하는 병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표적이 가깝고 작으면 기관포로, 좀 더 멀고 빠르면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무기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게 이 시스템의 진짜 강점입니다. 30대 중반의 방산 애널리스트 최 씨는 이걸 두고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무기라고 표현했어요. 하나인데 여러 개인 거죠. 단거리 방공망에 생기기 쉬운 허점을 동시에 메울 수 있는 딱 지금 시대가 원하는 무기가 나온 겁니다. 숫자로 들어가 볼게요. 비호복합의 30mm 기관포, 분당 1200발입니다. 1초에 20발이 나가는 거예요. 드론이 날아오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탄막을 치는 겁니다. 피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사거리는 3에서 5km,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을 잡기에 딱 맞는 범위예요.
근데 기관포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5km 바깥에서 날아오는 표적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신궁 미사일이 있는 겁니다. 신궁의 사거리는 최대 7km예요. 기관포가 닿지 않는 구간을 신궁이 커버하는 거죠. 두 무기가 겹치지 않고 딱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설계가 참 영리해요. 신궁은 약 45초에 한 발씩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쏘는 건 아니지만 기관포와 교대로 운용하면 방어에 빈틈이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군은 이미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주요 거점에 비호복합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입니다. 전시 상황이 아닌 실제 안보 위협 앞에서 이미 검증된 무기라는 거예요. 해외 바이어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닙니다.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호복합은 그 증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천궁이 달라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비호복합도 보내달라는 겁니다. 처음엔 빌려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전황이 급박하니 당장 한국군 장비를 현지에 파견해달라는 거죠. 들으면 좀 황당하기도 한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임대 요청으로 끝나지 않아요. 방산 업계에선 이런 긴급 파견 요청이 중장기 수출 계약의 전초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현장에서 쓰여봐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니까요. 비호복합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홍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천궁 툴가 쌓아놓은 신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 시험평가에서 천희는 96%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100발 쏘면 96발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중동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 방공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겁니다. 천궁이 잘 만든 나라가 만든 비호복합이니까 믿어볼 만하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방산 전문가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 각국이 무기 도입을 가장 빠르게 결정하거든요. 비호복합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천궁이 하나만 팔면 될까요? 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천궁이와 비호복합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파는 겁니다. 이름하여 통합 방공망 솔루션이에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천희는 중장거리를 맡아요. 높이,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잡는 거죠. 비호복합은 낮게 침투하는 드론을 담당합니다. 서로 커버하는 구간이 다르니까 둘을 같이 쓰면 하늘에 빈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고도부터 저고도까지 완벽하게 막아내는 다층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도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지 바로 보입니다. 방공망을 새로 구축하려는 나라는 어차피 여러 종류의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나라마다 다른 회사, 다른 나라 무기를 사다 보면 호환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국산 패키지는 처음부터 함께 설계된 시스템이니까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창구도 하나예요. 한화와 LIG 넥스원이 이미 천궁이에서 협업을 검증했으니 패키지 딜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중동의 한 중견 국가 방위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기 하나가 아니라 방어 전략 전체를 사고 싶다고요. 한국이 지금 팔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기가 아니라 안보 솔루션이에요. 비호복합이 세계 무대에 처음 얼굴을 내민 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무대는 인도였어요. 인도가 노후화된 방공망을 현대화하겠다며 대규모 사업을 발주했거든요. 규모가 얼마였냐고요? 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딜이었죠. 비호복합은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경쟁 상대는 러시아 무기였습니다. 기술력 평가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가격 경쟁력도 충분했어요. 업계에선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결국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의 제기에
각종 변수까지 겹치면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당시 담당자들이 얼마나 허탈했을지 짐작이 가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국 전쟁에 물자를 쏟아붓느라 수출할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인도 사업에서 비호복합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경쟁자가 스스로 퇴장한 겁니다.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한국에게 공백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년 전 인도에서의 아픔이 지금 중동에서의 기회로 돌아왔다고요. 그때는 빼앗겼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경쟁자도 줄었고 실전 배치 실적도 쌓였고 무엇보다 세상이 비호복합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드론 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원하는 무기가 한국에 있어요. 비호복합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비싼 미사일 없이도 드론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천궁 이가 한국 방산의 이름을 중동에 새겼다면 비호복합은 그 이름을 더 깊이 새길 차례입니다. 현대 전쟁의 문법이 바뀌었고 한국은 그 문법에 맞는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K방산의 다음 챕터,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